청국장 가루. 와, 이거 먹으니까요. 피부도 너무 좋아지고, 그리고 장도 튼튼해지고. 근데 그거 아세요? 다이어트 하려면 장이 건강해야 되는 거, 그리고 몸도 건강해지는 거, 그게 기본이거든요. 그리고 맛도 너무 좋아요. 청국장 냄새 하나도 안 나요. 그리고 와, 이거 먹어보니까 한 끼 식사라도 끝내줍니다. 근데 이 가성비 대단한데요? 대무당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이곳 지금 대무당님 뒤로는 문무대왕릉이 지금 카메라에 잡히고 있습니다. 예, 자, 이곳은 어떻게 오늘 오셨습니까? 예. 나라가 어수선해서 우리나라 국민의힘 대표 장동혁 대표 방상을 하고 박근혜 대통령 방상을 하고 윤석열 대통령님 방상을 하고 전환길에 박상용이 애국투사들 우리 애국 청년들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방상을 하러 들어왔습니다. 장어 방상을. 예. 자, 그러면은 방생하기 전에 지금 이 시국이 지금 날씨와도 같은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막 폭풍우가 몰아치고 태풍이 몰려오듯이 지금 예. 지금 사실 태풍이 지금 올라오고 있는 걸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만 예, 예. 25일경에는 대한민국에도 상륙할 수 있다고 예. 그러던데 지금 시국이 지금 날씨와도 같군요. 예, 그렇습니다. 날씨와도 같고 지금 현재 셀마 태풍이 지금 몰아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좀 이래가지고 안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 국군을 뒤집기 위해서는 혁명이 일어나야 된다니까. 혁명이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혁명이 일어나려고 그러면은 대표들이 나서줘야 될 거 아닙니까? 싸우고 있는 우리 장동혁 대표, 그 다음에 감옥에서 투쟁하고 계시는 우리 윤석열 대통령님, 전환길이 지금 잠실에서 싸우고 있는 애국투사들 방생을 하기 위해서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이곳에 문무대왕이 어떤 것입니까? 들어왔습니다. 제가 할 일은 기도밖에 더 있겠습니까? 지금 장동혁 대표가 최근에 입원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 어떻게 보면은 이 지금 이 방생이 장동혁 대표에 큰 힘이 될 수도 있겠군요. 그럼요. 개찰을 빨리 개찰을 하실 것이고 또한 우리 빼앗긴 주권을 찾기 위해서 투쟁할 적에 지치지 않을 것이고 전 국민이 한호를 하게 될 것입니다. 장동혁이를 지킬 수 있도록 힘을 실기 위해서 이 문무대왕 안으로 제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횃불을 장동혁이 횃불을 꺼지지 않는 횃불이 됐기를 바라는 염원에서 제가 이 장어 방상을 할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곳은 이제 문무대왕릉 동해에 있습니다만은 예, 동해 용왕신, 예, 남해는 서해 용왕, 우리는 삼면이 바다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예. 한반도가 예. 이 남해 용왕신이나 서해 용왕신께서는 뭐 특별한 공수 없었습니까? 절대 이 나라는 어떤 나라냐, 참 지지멸멸하게 사연을 이 나라 대한민국이 거저 이루어진 것이 아니니 절대 이 나라를 빼앗기고 고아가 되는 그런 국민이 없다 이렇게 나옵니다. 장동혁이가 승리를 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다면은 이곳 동해 용왕신에게 제물을 바침으로 인해서 결국은 이 방생한 고기들이 예, 또 흘러서 남해로 가고 남해 예. 용왕께 가고 예, 또 흘러서 서해 용왕께도 가는 예. 뭐 그렇게 되겠군요. 예, 돕니다. 우주의 신도 다 한 신입니다. 용신도 다 돕니다. 도는데 참 이 방생은 영원히 이기자 힘주자 싸우자 이기자의 염원을 담았습니다. 제가 장동혁 대표가 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한 방울의 에너지도 남기지 않게 자기가 열과 성을 다해서 쏟았습니다. 그러나 에너지가 고갈이 되어서 병원에 입원했지만은 수일 내로 퇴원합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이 잠시 이곳 지금 방생하는 이 물고기들에게 기운을 붙이는 의식이 있겠습니다. 예. 시작해 주시죠. 대한민국의 혁명에서 이길 수 있도록 힘을 돋아 주시옵소서. 윤석열 대통령님의 저 감옥에서 혁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대한민국의 전 국민이 우리되어서 혁명이 시작돼야 되오니 모모대왕이시여 신승인 장군이시여
김유신 장군님이시여 하강하시어서 이 나라를 지키는 일꾼들에게 능력을 주시고 힘있게도 도와주시고 양어깨 타서 약한 건강도 강력한 강체로 만들어 주시고 우리 박근혜 대통령님이 하루빨리 저기 잠실로 만 국민들을 향해서 얼굴을 보여주시도록 힘을 실어주시고 건강을 아까여 주시고 장동혁이의 윤석열이 장동혁이가 윤석열이다 윤석열이가 장동혁이다 오야 장동혁이한테 장동혁이 공수가 내려왔습니다. 장동혁이가 승리한다. 끌어내리려고 발광을 하고 있지만은 간첩 새끼들 살무사 새끼들 이제는 빛이 없다. 한동혁이 내 한동훈이 내일아 이제 방생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지금 이 방생 물고기들에게 기운을 붙이는 동안에 공수가 내려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예, 공수가 내려왔습니다. 장동혁 공수는 조금 전에 주셨고 예, 예, 또 다른 공수는 없습니까? 예, 이 나라를 흔들라고 하는 그 짝자들의 호명이 내려왔습니다. 예, 하늘에 알고 있습니다. 신이 있나 없나 하지만은 절대적으로 작은 불씨는 크지를 못합니다. 지금 현재로 장동혁이는 해불입니다. 그 장동혁이를 죽이려고 흔드는 작자의 불은 작은 성냥불이라 성냥불은 바람에도 꺼진다고 하였으니 이 해불을 들고 저기 국회로 들어간다고 그러십니다. 이 신령님이 장군님이 신승현 장군님이 바다요왕님이 무무대왕님이 이 햇불을 들고 이제는 들어간다고 그럽니다. 벌벌 떠시고 노기가 하늘을 지릅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방생하기 전에 방생 순서대로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 공수는 어떤 공수가 떨어졌습니까? 저기 윤석열이가 나오게 되면 하나가 나오면 하나는 죽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 지옥문을 얼마나 두께로 못을 치고 있지만은 윤석열이가 떳떳하게 걸어 나올 수 있지만은 끼어서도 빨리 나오도록 내가 끄집어내어 주마 하십니다. 내 발로 기어서도 나올 수 있도록 내가 힘을 준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무무대왕님께서. 예. 자,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의 방생도 준비되어 있는데 박근혜 대통령께는 어떤 공수가 떨어졌습니까? 예, 박근혜 대통령이 빨리 잠실로 올라가라 하는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망설이지 마시고 나라를 구하는데 무슨 생각이 그리 많노? 잠실로 나가거라고 부려렁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잠실로 나가라. 자, 그리고 지금 전환길 선생에 대한 공수도 떨어졌습니까? 예, 간제도 막을 것이고 치고들어는 아기자기에 거의 황마기도 막아줄 것이고 세계 만방에서 다 울려 퍼지도록 이 집회에 어떤 사연으로
태극기를 들었는지 전 세계에 내가 알려주마 하십니다. 자, 그리고 박상용 검사. 이거 지금 연어회 술 파티가 거짓으로 드러나면서 이 박상용 검사가 지금 다시 수면 위로 살아날 조짐이 보입니다. 예, 박상용 검사에 대한 방생이 있습니다만은 예. 어떤 공수가 떨어졌습니까? 예, 박상용이 우리 박상용 검사가 영웅 검사입니다. 그 박상용이가 옳았다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고 박상용 검사가 옳았다는 그 횃불에 불이 붙으면 이제 걸자가 없습니다. 모두 다 그 횃불, 전한길이 횃불, 장동익이 횃불, 윤상일이 횃불, 횃불을 딱 걸자가 없는 이로 예, 조그만 그 불씨들은 다 죽게, 성냥불은 다 죽게 생겼다 이렇게 나옵니다. 공수가. 자, 지금 이 방생하신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이 국군을 살리기 위한 방송, 예, 방생. 예. 저도 지금 너무 조금 밖에 날씨가 상당히 좀 춥습니다. 예, 춥습니다, 지금. 그래서 제가 오늘 지금 좀 추워요. 입이 지금 얼어서 응. 이 방생을 방송이라고 지금 입이 얼어서 그렇습니다. 고비가 막 쏟아질 것 같아요, 하늘은. 그러니까요. 예, 지금 많이 먹구름 막 춥습니다, 이게. 몰려오는데, 예. 자, 이 한동훈 의원에 대한 공수도 떨어지는 것 같은데 아까 말씀 주실 때 뭐 어떤 공수를 주시던가요? 입에 담기도 더럽다고 그러고요. 한동훈이의 하늘에는 빛이 없습니다. 그렇게 내려왔습니다, 선생님이. 자, 한동훈이 하늘은 빛이 없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오세훈 서울시장, 장동혁 입원과 관계돼서 오세훈 서울시장도 한몫을 한 것 같습니다만은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한 혹시 공수는 있습니까? 예, 오세훈 서울시장 보고 호통을 치십니다. 지금의 혁명의 불길에 촛불을 붙이지 않으면 당신의 오세훈이의 횃불은 없다. 자, 그리고 오늘 지금 일당 100의 여성 국회의원이죠. 이 이준숙 의원에 대한 방생도 있다고 아이고, 들었습니다만, 예, 있습니다. 예, 이준숙 의원에 대한 공수가 있었습니까? 이진석 의원은 참 그 힘을 실어주마. 힘을 실어주마. 국민의힘 백수가 넘는 그 의원석보다도 잘 싸우고 있는 그 양 어깨와 가슴과 머리에 힘을 실어주마 하십니다. 여기 무무대왕님. 자, 그러면은 이제 방생을 하러 가시겠습니다. 혹시 그리고 끝으로 무슨 특별히 하실 말씀 있습니까? 방생 전에. 예, 우리나라가 그 혁명이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혁명은 누가 하느냐? 국회의원이 앞을 서야 되는데 표만 받을 때만 찰랑찰랑 나를 주소, 날 찍어주소 하지만은 정작 나라를 살리는 일에는 전부 다 입을 합두개가 돼가지고 있습니다. 모두 다 일어나라! 국민의힘 의석수가 몇 석이냐? 그 의석수만 일어나면은 우리들도 횃불을 붙일 것이니 국회의원들, 국민의힘의 국회의원들은 일어나라! 일어나가지고 싸우라! 싸우라! 투쟁하라! 이렇게 나옵니다. 예. 자, 그러면 지금부터 방생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대무당님, 자, 첫 번째 방생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방생이 있겠습니다. 지금 문무대왕께서 노하셨나 봅니다. 지금 문무대왕릉 앞쪽에 파도가 상당히 지금 거세지고 있습니다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방생,
지금 이 고기들이 기도를 워낙 강하게 먹어서 힘이 에너지가 너무 셉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방생, 예. 고기가 안 들어온다 이거. 기도가 너무 세게 붙은 것 같습니다. 예.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자, 대무당님, 예. 지금 현재 기도가 워낙 강하게 들어가서 예. 이 고기들이 지금 방생 고기들을 할 수가 없으니까 자 한목에 야. 그냥 자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장동혁 대표, 박근혜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박성명 검사, 박상용 검사, 전한길, 전한길에 그다음에 이진숙이, 김현태, 김혜태 단장, 아 우리 그리고 지금 애국 청년들, 애국 청년들, 그리고 예. 우파를 위해서 싸우고 있는 또 김민수 최고위원, 장동혁의 오른팔, 예, 김민수 최고위원, 그리고 이 장동혁의 쾌유를 바라는 예, 지금 빨리 하루속히 쾌유해서 빨리, 다시 예. 전쟁터로 나가야 되니까. 예, 장동혁의 또 이신성불이고 또 박근혜 대통령 이신성불, 박근혜 대통령이 예 강화문 그 잠실 나와 주십사 하는 염원을 담아서 같이 이 방송을 한 받겠습니다. 받겠어. 안 예. 받겠습니다. 제가 한꺼번에 올리겠습니다. 점점 파도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지금 신웅의 대무당님께서 지금 대한민국의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그리고 장동혁 대표, 그리고 이준숙 의원, 그리고 박성룡 검사, 전한길 선생, 김현태 단장, 그리고 김민수 최고위원을 위한 이 방생이 끝났습니다. 자, 대무당님. 예. 자, 방생 지금 막 끝나셨는데, 예. 자, 지금 현재 기분 어떻습니까? 예, 느낌 상쾌합니다. 어떻습니까? 예. 장동혁이 성예, 우리 윤석열 대통령님 성예, 우리 애국 청년들 성예, 박검사, 애국 부사,
또 전환길에 승리를 약속했습니다. 신령님께서 박근혜 대통령 얘기는 우리 박근혜 대통령은 말 청년 시절로 돌려준다고 했습니다. 예, 우리 박근혜 대통령 해뿌리 보통 해뿌리입니까? 그리고 저 이진숙이 그 해뿌리 이제는 전치다 따로 가지고 한 배로 뭉쳐서 해뿌리 솟아오를 겁니다. 우리 모두 노력을 같이 하고 이 방생에 아주 힘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방생의 의미라면 예, 국군 기도, 예, 기도. 부군입니다. 동해 용왕신 예. 그리고 남해 용왕신, 예. 서해 용왕신께 예. 간절히 기도 올리셨군요. 용신이 뭡니까? 임금의 상징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국군이 지금 허들허들하는데 또한 나라님을 상징도 용을 하지만은 또 재물을 상징을 합니다. 용신은 불을 갖다 줍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이제 환율이 이래가 되겠습니까? 이래가지고 안 되고 전 세계적인 돈도 각국 나라 돈도 다 땡기고 와서 우리나라에 거칠어서 다 이래가 가야 되지. 뭐 정치가 뭔지 모르겠지만은 이 대통령 가지고 되겠습니까? 지금 현재 대통령 가지고 되겠습니까? 아무것도 해결이 안 되고 아무것도 경제고 국민의 안정된 삶이고 또한 선거 관리 시스템이고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래가지고 되겠습니까? 이 대통령 가지고 되겠습니까? 대통령은 나서라! 국민한테 나서서 따뜻하게 해명하라.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 앞에 나서서 따뜻하게 이 시국을 설명하셔야 될 것입니다. 예. 어지러운 세상 이래가 되겠습니까? 예. 오늘도 저희 방송을 위해서 정말 이 귀한 장소에서 구국 기도를 해주신 우리 대무당님께 무한한 응원과 박수를 보내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나도 이번 말이 헛나옵니다. 감사합니다. 시청자들 잘 보이소? 이거에 신성엽 장군의 촛불입니다. 촛불인데 이 불에 제가 구했습니다. 대박나게 이 촛불에 촛불 공양에 이 진삼 명가가 대박을 터져달라고 제가 염원을 해서 기도를 드렸습니다. 분명히 대박이 터질 테니 앞으로 좀 두고 봐보이소. 이게 불티나게 발리비리끼라. 청국장 와 이거 먹으니까요 피부도 너무 좋아지고 그리고 장도 튼튼해지고 근데 그거 아세요? 다이어트 하려면 장이 건강해야 되는 거 그리고 몸도 건강해지는 거 그게 기본이거든요. 그리고 맛도 너무 좋아요. 청국장 냄새 하나도 안 나요. 그리고 와 이거 먹어보니까 한 끼 식사라도 끝내줍니다. 근데 이 가성비 대단한데요? 안녕하세요. 월강사 법주입니다. 여러분 너무너무나 오랜만이네요. 하지가 어제 지났죠? 자,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만나서 또 박사님과 회장님과 이렇게 만나서 여러분들을 뵙기에는 인연이라 했는데 인연이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나 우리가 중요시하는 거는 가정을 이루는 인연, 가정, 집가자.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집가자. 가정을 이루려면 부부가 먼저 이제 인연이 되어야죠. 부부의 인연은 8천겁의 인연이고 형제는 그보다 더한 9천겁의 인연이며 부모와 자식으로 만나는 것은 만겁의 10개 만겁의 인연이라 했는데 일겁이란 시간은 사방 십리에 이르는 이게 4km가 넘는 거죠. 십리가 이르는 거대한 박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박. 그 안에 가득 차 있는 겨자씨 조그마죠.
겨자씨를 천년에 한 번씩 그 종자씨를 이렇게 한 개씩 꺼내서 다 사라질 때까지의 시간이 일겁이라 합니다. 일겁. 그만큼 그 중에 중한 인연이 있어야 만나게 되는 것이라는 의미인데, 그러니 좋은 인연이든 나쁜 인연이든 인연값을 하게 돼 있는 것이라 말하는 것입니다. 아마 부부 사이의 인연 중에 가장 가혹한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람을 피우거나 가장이 경제 능력이 없거나 돈을 못 벌어온다 얘기죠. 또 이렇게 등등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부부가 한 지붕 밑에 있지 못하고 멀리 떨어져 살아야 하는 경우도 요즘 주말 부부도 있고, 저기 미국 뭐 영국 호주 이렇게 캐나다로 가는 그걸 뭐라고 하더라? 바람직하지 않은 부부 인연이 아닐까 싶습니다. 근데 물론 요새 아까도 얘기했듯이 주말 부부가 많아진 환경 탓이기도 하고, 나이 먹어서 떨어져 살면 전생에 무슨 복을 지었냐며 부러움 아닌 부러움을 받기도 하지만, 전통적인 개념에서 부부는 미우나 고우나 한 지붕 아래서 희노애락을 함께 나눠야 하는 것 아닐까요? 그런 의미에서 조선시대 추사 김정희의 부부 이야기는 신금을 울려줍니다. 물론 이제 방랑시인 김삿갓도 있는데 그거는 다음에 다루기로 하고요. 추사 김정희는 9년간 귀양살이를 했는데 멀리 제주도 유배를 가서 외로움을 달래며 아내에게 편지를 썼는데, 입맛이 까다로웠던 추사는 음식을 좀 보내달라 했으며, 부인 이 씨는 병석에 있었음에도 추사가 좋아하던 반찬을 만들어 보내곤 했습니다. 지극했죠. 천리길 바다까지 건너 제주까지 도착하는 동안 음식은 다 상해서 먹을 수가 없었다고 하는데, 교통이 발달하지 않은 천리 먼 길을 가는 동안 어쩌면 당연히 상할 것을 알면서도 정성을 담아 음식을 만들어 보냈을 것이니, 그런 추사의 부인은 결국 병마를 이기지 못했고, 옛날에는 영양실조도 있었고요. 아무리 양반 가도 결핵이 많았습니다. 못 먹어서. 우리 헌안설원도 그랬고. 남편이 귀양 간 지 2년 만에 명을 달리하였습니다. 어서 몸을 추스려 답장을 주시오라고 추사가 이제 부인한테 보낸 편지에 대한 답장 대신 부인의 부고를 전해 들은 추사는 제주도 음식이 입에 맞지 않아 음식 투정을 했던 자신을 견딜 수 없어 대성통곡하였다고 전해집니다. 애통한 심정을 담아 시 한 수를 지었는데, 그 내용이 참못 비통하니 조선 천하의 명필로 이름난 그였지만, 임종도 지킬 수 없었던 지아비로서 참담한 마음을 글로 적었는데 살펴보자면, 료장월 모송명사 내세부처 역지위 아사분 생천리외 천리먼길 사군지하차 신비. 참 마음이 비통하다. 지아비의 마음이 참 비통하다 뜻인데, 월화노인을 데리고 저승에 하소연하여 내세에는 부부가 처지를 바꾸어서 나 죽고 그대는 천리 밖에 살아남아 그대로 하여금 나의 이 슬픔을 알게 할 거나. 위에서 말한 월화노인은 달빛 아래, 월화노인은 월모라고 하면 또 월모라고도 합니다. 월모라고도 하는데, 혼인을 관장하는 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모쪼록 사주 명리학에서는요,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것을 부부궁에 고진과숙, 이름을 들어도 썰렁하죠. 그 용어가 고진과숙이 있게 되면 부부간의 이별수, 고독, 외로움을 함축하고 있으니, 이 또한 인연법으로 지혜로운 마음가짐이 필요할 것입니다. 자, 늘 변화하는 흐르는 운세의 방향을
지혜롭게 하는 기도에 힘이 있다는 것에 여러분들은 힘을 얻으시고요. 모두 부자 되시길 바라보며 모두 건강하게 한 가족을 잘 이루면서 사시길 바라면서 아름다운 터전 충정로 월방사에서는 윤석열 천일 촛불기도 초발언과 함께 지장보살님께 기도 발언 올리며 박사님을 뵙겠습니다. 네, 법신 오래간만에 뵙습니다. 네,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오늘 깜짝 놀라시겠네요. 네. 우리 지금 그 월광사의 법주님 네. 헤어스타일이 아, 바뀌었어요. 그럴까? 네, 지금 보시면은 훨씬 한 20년은 젊어 보시네요. 아, 진짜? 예, 진짜? 예, 한 40대로 아이, 참 박사님이 칭찬해 주니까 또 40대로 보이네요. 빵긋빵긋. 예, 아니 40대로 네. 봐도 뭐 전혀 감사합니다. 예, 예. 아마 어. 이 월광사 혹시 오늘 뭐 우리 월광사 네. 법주님께서 네. 안 뵙는 동안에 주말에 뭐 특별한 인연을 만나셨는지 이 여성의 변신은 무죄라고 하던데 아, 예, 아유, 저기 초가 너무 안 들어와가지고요, 박사님. 예, 슬퍼요. 눈물에 예, 머리. 예. 이제 그래갖고, 윤석열 대통령이 많이 아픈 것 같습니다. 보니까 초가 안 들어오는 거 보니까 네, 네, 예, 그만큼 이제 국민들도 지쳤고 네, 예, 거기다가 지금 올림픽 공원에 핸드볼 경기장에 이 네.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인한 이 청년들의 2030 청년들의 그 들끓는 분노 앞에서 이게 폭발을 가지고 터질 줄 알았는데 그건 터지지는 않고 그리고 지금 뭐 또 한 분 아픈 분이 또 장동혁 이 국민의힘 대표가 병원에 입원한 지가 꽤 됐는데 네, 아직도 태어날 기미가 안 보이고 네. 그래서 이래저래 윤석열 대통령이 아프고 그러다 보니까 촛불도 아픈 것 같습니다. 예, 촛불도 아픈 것 같고 월광사에. 네. 자, 그래서 이제 오늘은 우리 법주님께서 2년이라는 화두를 던지셨는데, 그래서 오늘은 저희들이 이제 장동혁 대표가 퇴원이 늦어지는 게 왜 그런지, 왜 장기화되고 있는지 한번 여쭤보려고 하고요. 또 이 인연과 관계돼서는 윤석열 대통령과 장동혁 대표는 또 무슨 인연일까? 그리고 또 윤석열 대통령과 전한길 선생은 또 무슨 인연일까? 사실은 12상 계엄이 없었다면은 이 두 사람의 인연은 닿질 않았는데 그걸로 인해서 이제 인연이 닿았고 또 장동혁 전한길은 지금 올림픽 공원에서 이 야당 대표와 또 시민단체의 대표격으로 이 전한길 선생이 싸우고 있습니다만 이 두 사람은 또 얘는 무슨 인연일까? 그리고 이 또 윤석열 대통령과 뺄 수 없는 인연 중에 하나가 정광훈 목사님. 또 정광훈 목사님과 이 윤석열 대통령 무슨 인연일까? 마지막으로 이제 인연의 부부 인연을 강조해 주셨습니다만은 추사 김정희의 부부 이야기가 심금을 울립니다만은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는 무슨 인연이었길래 부부 인연을 만들었을까? 뭐 요거를 하나씩 저희들이 한번 순서대로 한번 풀어보고자 합니다. 자, 일단 그거 네. 인연에 대해 들어가기 전에 네.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네. 이 장동혁 대표의 입원이 네. 주말에는 아마 퇴원할 걸로 보고 오늘 이 최고위원회를 개최해서 당무 복귀를 할 걸로 예상했습니다만은 퇴원이 지금 장기화되는 조짐이 보입니다. 이 의료진의 소견은 더 치료를 요한다라고 소견서를 밝혀도 갑니다. 예. 자, 이 장동혁 이 입원이 장기화되는 거 이 명령적으로 볼 때 어떻습니까? 네, 이 윤 대통령은 경자 무신 경진이고요. 장동혁은 기후기사 무신입니다. 이런 거를 이렇게 볼 때 올해 이제 병오년이거든요. 병오년에 들어와서 이렇게 볼 때는
하늘에 태양을 두고 하늘에 태양이 이제 두 개가 있습니다. 이게 태양을 보고 있는데 요 기운에서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 이제 명리적인 설명을 하면 이제 우리가 뭐 조금 딱딱할 수가 있으니까 제가 자 역사를 보면요. 역사는 왜 우리가 역사를 배우느냐? 역사를 배우면서요. 오늘이 있게 되고 흔적입니다. 또 내일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수레바퀴도 그렇고 서울에서 부산 왔다 갔다 철길 평행선도 마찬가지입니다. 쭉 갔다 다시 오고 쭉 갔다 다시 오고 시간도 지금 12시면 내일 또 12시가 오고 이것처럼 꼭 역사가 뭐 진시황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또 인연도 부부 인연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여기 인연에서 그랬을 때 우리는 역사 속에서 보면은 여러 가지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멀리 가지 말고 저 고조선까지 가지 말고 단군까지 가지 말고 우리 일제를 거쳐 조선시대를 한번 봅시다. 조선시대를 가리켜서 그 임금을 가리켜서 미인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삼위인곡이라고 생각나죠? 삼위 우리가 역사 때 배웠습니다. 삼위 미 그 인 곡 노래 곡 삼위인곡 그러면 누가 있습니까? 삼위인곡의 그 미인이라는 그 사명의 그 대사를 얘기해 보면은요 더불어 딱 외자 송강 정철 우리 학교 때 많이 배웠죠. 시험 문제 그냥 대표적으로 나오는 거고 기억나고 송강의 송강 정철의 그 유명한 가사 중에 하나가 삼위인곡입니다. 임금을 가리켜서 생각사 미인이라고 했습니다. 미인. 그래서 미인을 위한 곡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시가 은율로 나타내죠. 미인을 자신의 귀향을 보낸 임금, 선조를 가리킨다고 우리가 고등학교 국어 시간 때 또 역사 시간 때도 배웠을 겁니다. 그 기억이 생생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것처럼 관동별곡과 함께 국어 시간에 자주 출제되던 단골 메뉴였습니다. 이 송강정철이 삼위인곡이 귀양 가서 저 선조를 향해서 졌는데 그거를 은유를 적으라고. 그러면 그리운 임금을 지어서 미인이라고 가사를 지어서 충성이 아니고 충절의 정이라는 표현을 쓴 겁니다. 그래서 저번에도 얘기했죠. 격탁양천을 부르며 임금님한테 쓴소리를 마다하지 않았죠. 그런데 쓴소리를 하다 보니까 이쪽 저 소론 노론 뭐 여러 가지 있었잖아요. 그에서 동인 서인 뭐 아유 머리 복잡해 배우는 것도 너무 많고 그래서 정철의 태도가 오만방자해서 선조에게 귀양 갈 것을 간청했는데 반대파들의 계속되는 청에 그가 힘을 다해 직무에 충실했던 점과 맑고 충직한 절이 때문에 초목조차 그 이름을 다 기억한다. 이래서 안 보내려고 했습니다. 안 보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인연은 우리가 선조에 비교하면 좋을 겁니다. 선조하면은 무능한 임금이라고들 하겠지만 또 그 동의보감이나 또 여러 가지 업적도 많이 있죠. 그래서 선조가 저 멀리 의주로도 귀양 가고 이렇게 도망가기도 하고 했잖아요. 그것처럼 이 정철이 귀양을 갔는데 요새는 귀양 가는 시대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장동혁을 정철에 비교를 해보면 병원에 입원한 것이 어떤 귀양의 의미로 생각하면은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를 하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응? 그렇게 해서 그러면은 장동혁 대표는 스스로 네. 귀향을 간 거군요. 병원. 그렇죠. 스스로가. 예. 그 이야기는 예. 이 우리 법조님께서 이 송강정철의 이 삼위인국을 네. 적용해 주셨는데 네. 이 정철의 이 선조에 대한 네. 이 그리움과 예. 이 충절을 나타내듯이 예. 이 지금 장동혁도 윤석열에 대한 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그리움과 충절이 이것으로 예. 표현된다. 예. 이렇게 봐지네요. 예. 여기서 내가 사퇴하고 물러서면은 예. 윤석열에 대한 배신이다, 네. 배반이다. 네. 이런 각오의 다짐 같기도 하네요. 네. 예. 그랬는데 이제 요새 옛날 처음 장동혁 나왔을 때와 예. 요새 장동혁이가 나왔을 때 조금 얼굴에서 조금 급해요. 마음이.
왜? 자기 세력이 약하니까. 그러나 시간은 선과 악이 있고 미인 여기 있잖아요. 응? 정철이 또 귀양 갔다가 다시 복귀를 하거든요. 국민들은 다 알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급한 마음을 조금 자제를 해가지고 느긋한 마음으로 이렇게 하면 어떨까 싶어요. 자기 세력이 없기 때문에 약간의 불안함도 있고 뭐 이런 것도 있겠지만 그래도 요 삼위인곡의 미인, 그대를 향한, 임금을 향한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그 눈빛에 좀 살기가 있거든요. 약간의 살기랄까? 살기라고 하면 뭐하지만 살아서 맹호와 같이 가 있는데 급한 마음이 있습니다. 급한 마음이 있으면은 사람이 항상 실수를 하게 되고요. 세력이라는 건데 권세와 세력이라는 거는요. 시간이 가다 보면 나를 추종하고 따르는 사람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뭐래도 귀 기울이지 말고 내 의지가 있다면 그냥 그대로 신념을 싣고 그냥 있는 그대로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초목조차 그 이름을 다 기억한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정철에 대해서 그렇게 기억을 했듯이 당파나 개파 간에 이렇게 눈으로 보고 뭘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하늘이 나를 알아주고 국민이 나를 알아주고 이런 거에 용기를 내고 가 있는 동안 귀양 가 있는 동안 병원에 가 있는 동안 생각을 잘 정리해서 차분하게 마음을 싣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마 지금은 급해도 또 음력으로 5월입니다. 5월달에 유금 닭이라는 기운이 5월에 병오년에 5월을 보면 병지고 해가 되는 거거든요. 음력으로 5월이 지나서 약간 7월로 넘어가면은 지금 이 들끓는 기운이 또 장동혁한테 이렇게 힘을 실어줄 수 있는 기운이 서서히 올 것입니다. 그러니까 급하고 누구 너 미워 이런 거를 버리고 조금은 포용하는 마음을 갖고 생각을 잘 다듬어서 잘 행해 나가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네. 그렇다면은 윤석열과 장동혁은 무슨 인연일까요? 어떤 인연으로 지금 윤석열을 대변하고 있는 정치인은 장동혁입니다. 장동혁. 이분들의 명리학적 사주로 봤을 때는 어떤 사주길래 이런 윤석열이 장동혁이고 장동혁이 윤석열이다. 지금 뭐 이런 구도로 가고 있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장동혁을 당대표로 만든 세력이 결국은 윤석열 세력이었으니까. 네. 예. 그래서 이거는 이제 직무를 이렇게 다 하다 보면은요. 우리가 청와대의 맹호잖아요. 용산에는 용이네. 용산의 용에 대해서 이렇게 그런 인연으로 와 있고 이 무신은 아직은 요 박계요 유는 독수리도 왕입니다. 미국의 트럼프. 트럼프. 그러나 이 독수리가 아직 안 됐기 때문에 그런 인연은 그 용이 저 사람이 이 장동혁이가 독수리가 될 수 있을까 하고 지켜보는 상황에 이렇게 떨어진 겁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요 우연을 많이 경험하나 그 의도하지 않았음에도 이렇게 누군가 만나서 기회를 또 얻게 됐잖아요. 장동혁이가 윤석열을 우연히 만나서. 그런데 그렇죠. 근데 불가적인 믿음에서는요 세상에 우연은 없다고 말합니다. 다 지장보살님 그 뜻에서 만물의 모든 인연법에서 생멸하고 만나고 이런 것이 우연이 아니고 필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생에 아마 필연, 원인 없는 결과 없듯이 우리의 안목에서는 우연히 만났다, 우연히 발탁했다 이러지만 우연인 것으로 보일 뿐입니다. 우연인 것으로. 그래서 우리 산이가 제발 조용히 해 안 쫓겨나려면 근데 털잖아요. 이것도 누가 시켜서 하는 것도 아니고 사랑스럽죠. 그래서 보통은 인연법을 얘기하면은 인간관계만 국한을 하는데 그 인연법은요 이렇게 직책에도 관계가 있는 겁니다. 누구는 용이었고 누구는 당대표였고 그래서 모든 것에 만물이 해당되는데 그때 당시 용이 저 사람이 독수리가 될 수 있겠다라는 인연 법칙에 의해서 발탁이 돼서
이렇게 둘이 이렇게 인연이 되어진 거라고 봅니다. 네. 예. 음. 자, 그러면 이제 네. 이 전환길 선생 지금 그 올림픽 공원에서 시민단체를 이끌고 있는 2030의 리더격이자 뭐 시민단체의 리더로 볼 수 있죠. 지금 올림픽 공원에. 자, 전환길 선생과 윤석열 대통령은 무슨 인연이길래 윤석열의 아바타다라는 얘기도 했고, 윤석열 대통령은 전환길은 하늘이 주신 선물이다 이런 얘기도 했거든요. 근데 그 하늘이 주신 선물이다 뭐 이런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고 표현했는데, 이 소나기라는 무슨 드라마 소나기라는 노래가 있는데 네. 거기 보니까 무슨 그 저기 테마 가사 중에 하나가 네. 그대는 하늘이 준 선물입니다. 아, 이 그러니까? 가사가 하여튼 그 남녀간의 사랑 이야기인데, 음. 근데 어찌됐든 전환기와 윤석열의 관계는 윤석열이 전환기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이다고 표현했고, 이 전환길은 윤석열 대통령의 이 계엄이 흔들릴 때 이건 계엄이 아니라 국민을 일깨우는 계몽령이다 라고 해서 이제 두 사람의 관계가 급속도로 가까워집니다. 자, 이 두 분은 또 무슨 전생의 인연이 있었을까요? 예. 그래서 이제 이 전환기는 여기 여기 술미, 여기 이제 싹입니다. 싹. 간목이라는 싹이 있습니다. 간목이라는 싹이 자기 태어난 미 중에 뿌리를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미는 양도 되고요. 미는 묘와 해를 끌어옵니다. 해묘미 목고. 그러면은 목의 기운은 풀잎처럼 이렇게 날아가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런 사람이 바로 겨드랑이에 날아가는 거 있죠. 이렇게 날아가는 거. 자, 여기서 남이장군을 떠올리시면 됩니다, 여러분. 한명회 때 남이장군이라고 아시죠? 그 남아이론 중천금으로, 내가 그 시를 외웠다가 지금 까먹었네. 남자로 태어나서 남이장군이 남자로 태어나서 그 칼을 아이고 칼 자만 저기 했는데, 지금 이제 박사님이시니까 이거는 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남이가 저기 함경도 저기 가가지고 바위에 턱 걸터 앉아서 저 박사님 좋아하는 막걸리 한 잔 탁 마시면서 세상에 남자 대장부로 태어나서 천하를 손에 못 넣으면, 이거는 적을 무찌르지 않으면, 이런 말을 갖다 한명회가 곡해를 해서 싹 해서 이 남이장군을 도려냈죠. 천하 없는 남이장군도 그 무시무시한 그 고문에 정말 무너졌습니다. 가슴 아픈 일입니다. 응? 그러니까 여기서 전쌤 잘 들으세요. 나라를 위하고 막 이런 것도 있지만 우리가 불가적으로는 윤회가 있습니다. 윤회를 하기 위해서는 또 49제 가서 또 여러 가지 시간이 걸리니까 남이장군처럼 날개 쪽지가 떨어지면은 힘을 못 씁니다. 응? 삼손과 데릴라에서 삼손이 머리카락 다 잘리니까 으아다닥 하던 힘을 못 쓰듯이, 그러니까 하반기에서 내년으로 넘어갈 때 구설 12 조심하고요. 조심해야지 윤석열 아바타든 뭐든 대리하든 목소리를 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관제구설 12를 조심하시고, 그런 인연법으로 인해서 그 함경도 사군 육진 우리 옛날에 그런 거 배웠잖아요. 그때 우리나라 조선을 땅을 넓히러 갔습니다. 넓히고 나서 시조한수를 딱 읊었는데, 그때 여차해가지고 그 한시에 의해서 정말 남이장군이 20대 참 비참하게 명을 달리했죠. 그렇게 그 대단한 장수들을 다 없애고 나니까 우리가 인조시대에 병자호란 때도 다 그 청나라의 홍타이지한테 아작이 나는 거 아닙니까? 수만 명이 끌려갔습니다. 우리가 인구도 적을 때. 그러니 다 죽여버리면 어떡한다는 겁니까? 그 계유정난 때 사회육신 다 그 능력 있는 사람 죽여가지고 결국 계유정난으로 인해서 경술국시가 이어지는 것입니다. 계유정난으로 인해서 인조 같은 선조 같은 임금이 나오고, 그러면서 임진왜란이 이뤄지고, 이게 다 인연법입니다. 인연법이라고 해서 아까도 얘기했죠, 여러분. 나쁘지도 않고 좋지도 않은 거 이런 것이 있지만 악연이 있습니다. 악연이고 좋은 호연이고 이 인연이요, 사람한테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나라의 정변에도 해당이 되는 겁니다. 너와 내가 악연일 때, 일본과 내가
조선이 악연일 때 임진왜란이 터지는 거고 또 제차 정유재란이 일어나는 거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악연인 경우가 악연으로만 끝나는 게 아닙니다. 악연이면 헤어지면 되잖아. 천만에 만만해. 애인도 헤어지면 되잖아. 악연이면은요, 실제로 헤어지자고 할 때 순순히 이별해주는 사람은 이거 좋은 인연입니다, 박사님. 그러면. 악연인 사람은요, 순순히 헤어지지 않아요. 재산 다 거덜먹죠. 재산은 떠나서 재산 거덜내면서 그 사람한테 온통 죄를 뒤집어 씌웁니다. 살벌하게 죽입니다. 정말 상대방과 상대방 가족에게 위해를 가합니다. 위해. 가족들까지, 주변까지. 정말 끔찍한 인연을 보지 않습니까? 정말 너와 나와 안 만나도 좋겠어. 안 만나면 좋겠어 하고 순순히 헤어지는 사람은 고맙습니다 해야 됩니다. 그거는 좋은 인연이에요. 위해를 가할 때는요, 그거 무서운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자, 이런 의미에서 전한길과 저 윤석열은 그렇게 만났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윤석열 대통령과 전광훈 목사. 어떻게 보면 또 전광훈 목사가 윤석열 대통령 때문에 또 옥고를 칠 수도 있어요. 그 광화문에서 그렇게 투쟁하시다가. 그래서 이제 아마 전광훈 목사님은요, 전생에 우리가 이제 그때는 기독교도 없었죠. 카톨릭도 안 왔을 때죠. 정약용 시대가 아니니까. 그래서 개인이든 국가든 흥망성쇠는 반복이 되는 겁니다. 인간사, 개개인도 현상으로 나타나고 그럴 때 아마 그 윤석열 대통령이 삼재팔랑 관제구설일 때 스님이어가지고 삼재를 물리치는 기도를 해주지 않았을까. 네. 그래서 삼재는 나에 대한 경배고 가족에 대한 경배고 그래서 삼재팔랑 관제구설을 일으키는 그 기도를 했다고 보고요. 윤석열 대통령은 신자지니까 쥐띠니까 신자진 때 삼재 인옷을 치는 거고, 왜냐면 이분이 말띠시거든요. 전광훈 목사님이. 그러면 인옷을 삼합이라는 기운이 있습니다. 인옷을. 호랑이띠, 말띠, 개띠가 삼합에 이렇게 있는데 이분은 신자진, 원숭이띠, 쥐띠, 용띠 때 삼합일 때, 왜냐면 이 해당 상황 충되는 기운이 왔을 때 이 가운데 있는 것, 이런 기운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삼살, 겁살, 칠살, 천살이라는 기운을 왁 물리쳐서 어쨌든 선조가 도망갔다가 왔잖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꼭 어게인이라고 해서 그 사람이 다시 대통령으로 간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기운을 이렇게 가져와서 다음 또 대통령 될 사람한테 열받고 이 새끼 저 새끼만 하실 게 아니라 저기 검찰 칼을 쥐었던 사람이니 얼마나 욕은 잘하겠습니까? 조그마한 열받아도 우리도 풍문에 듣기를 이 새끼 저 새끼 이랬다는데 그것도 살이거든요, 욕도. 그래서 이제는 욕도 안 하고 이런 기운으로 가게 하는 팔자구주에서 나라의 그 국태민안을 위해서 이렇게 좀 살의 기운을 경감시키고 회피하게 하는 기도를 해 주셨다는 그 기운으로 합이라고 봅니다. 예. 자, 끝으로 이제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부부인연을 만들었어요. 부부인연을. 네. 예. 참 이런 기운에 아까도 얘기했듯이 자, 원화소복도 있고 월화노인이라고 있습니다. 월화노인은 우리 집에 이제 이 그림도 있는데 달 아래 음양의 기운이 만나서 너와 내가 인연을 맺자 이렇게 해서 윤석열과 김건희를 이렇게 맺어줬습니다. 맺어줬어요. 월화노인. 그러면 검찰총장의 대통령까지 됐으면 사실 여자가 자애심을 가지고 베풀어줬어야 되거든요. 주변에. 그런데 조그만한 일 있다가 아직 어리니까 그렇겠죠. 그게 바로 어머니와 처녀의 차이입니다. 애를 낳은 사람과 낳지 않은 사람의 차이입니다. 누가 뭐라고 해서 이 김건희 여사님이 쫄아가서 야 윤석열 걔 말이야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하면 되겠어?
포용을 했어야 되는데 애를 안 낳았으니까, 물론 저도 애를 안 낳았지만 저는 부처님이 계셨기 때문에 그 이상의 어떤 그 애고 쓴 슬픔과 고난을 저기 했겠지만, 아이 돈도 많은 사람이 고난의 행진을 해봤겠습니까? 누가 뭐라고 하면 쪼라러 가서. 월화 노인이 이렇게 좋은 인연을 맺어줬으면 윤석열이 와서 김건희한테 야 그놈 이 새끼 저 새끼 하면 여보 그러지 마십시오. 당신을 그래도 VIP 만들어준 사람인데 포용을 하세요.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오히려 내가 가서 쪼르르 가서 걔 내 눈에서 치워. 아마 저는 이렇게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박근영 공주님은 참 보면요 끝없이 지아비를 포용하고 누가 말해도 포용하고 참 정말 우리 공주님 이거 좀 봤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지아비를 사랑하시면 누가 뭐랬어도 좀 포용을 했어야 되는데 아직은 애니까 어린 소녀같이 그런 인연이 좀 마무리가 조금 혼인을 관장하는 신을 조금 멀리한 그런 기운이 있어서 대성통곡을 하는 이런 기운을 만들어서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든 인연이 다 사람을 만날 때고 물건도 집도 자동차도 먹는 음식도 다 인연입니다. 특히나 사람을 만날 때 쉽게 인연을 맺을 일은 아니지만 악연일수록 처음 만날 때 확 하고 끌리는 경우가 많은데 여러분 첫눈에 반해서 끝까지 좋은 관계가 이루어지는 거 못 봤습니다. 부부 인연도 마찬가지고 친구 간에도 마찬가지고 이웃 간에도. 그래서 부부 이별수가 있는 사람들 대부분이 첫눈에 스파크가 팍 튄 사람들이 결코 적지 않습니다. 불가에서는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라는 말이 있는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운세의 방향을 지혜롭게 하는 기도의 힘이 있다는 것에 힘을 얻으시고요. 아름다운 터전 충정로 월강사에서는요. 윤석열 천일 촛불기도 초발언과 지장보살님께 기도 발언 올리며 다음날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리산에서 전통 방식의 국산 콩으로 만든 천국 분말 먹어보니 정말 속이 편안합니다. 장 튼튼, 몸 튼튼, 진상 명가 천국 분말이 최고입니다. 010-5519-2231